모두를 바꾸는 특별한 학습법, 두뇌, 인성 다 잡는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하브루타가 무엇인지 배웠는데, 이제는 우리 학교에서도 하브루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많은 학교에서 하브루타를 활용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을 위한 하브루타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2학년 6세부터 8세, 호기심 대장들의 하브루타입니다. 이 나이 아이들은 왜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마치 작은 탐정 같죠? 짝 읽기 활동을 예시로 들어보면 두 명이 함께 그림책을 읽으면서 질문해 봅니다. 이 그림에서 뭘 보았어? 주인공이 왜 슬퍼할까?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면? 실제 수업 장면을 예시로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토끼가 빨라서 이길 줄 알았는데 거북이가 이겼어. 토끼가 왜 중간에 잠들었을까? 나라면 끝까지 뛰었을 텐데. 아, 토끼가 너무 자만했나 봐. 그럼 우리도 자만하면 안 되겠네. 질문놀이를 예시로 들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게임이죠. 질문을 게임처럼 만들어 봐요. 질문 릴레이를 해봅니다. 왜 하늘은 파랄까? 왜 구름은 하얄까? 왜 비는 내릴까? 감정 맞히기 게임은 책 속 인물의 표정을 보고 기분을 알아맞히기를 해봅니다. 다음은 3학년부터 4학년, 8세부터 10세로 작은 토론가들의 하브루타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마치 작은 철학자 같아요. 교과서 대화법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회 시간에 우리 지역에 대해 배울 때 우리 동네에 공원이 많은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쉴 곳이 필요해서? 맞아. 그런데 왜 학교 근처에 더 많을까?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려고. 다음은 수학 문제 해결 파트너십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혼자 풀지 않고 둘이서 문제를 큰 소리로 읽기, 각자 푸는 방법 설명하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기, 답이 맞는지 서로 확인하기. 다음은 찬반 토론 연습을 예시로 들면 간단한 주제로 의견 나누기를 해보면 급식에 좋아하는 메뉴만 나와야 할까? 숙제는 꼭 필요할까? 게임 시간을 정해야 할까? 다음 대상은 5학년부터 6학년, 10세부터 12세로 어린 연구자들의 하브루타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제법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해요. 연구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면 관심 있는 주제를 둘이서 조사하며 질문을 해봅니다. 공룡은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나라 전통 음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환경 오염을 줄이는 방법은? 뉴스 분석하기를 예시로 들면 어린이 신문을 함께 읽으면서 질문해 봅니다. 이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자가 말하지 않은 다른 관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다음은 중학생을 위한 하브루타 적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시간에 하브루타 적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소설이나 시를 읽고 문학작품을 분석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시대적 배경을 보면 그 당시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 그럼 지금이라면 다르게 행동했을까? 국어 공부 적용 두 번째는 글쓰기도 혼자 하지 않고 함께 논술문을 작성합니다. 주제 정하기, 개요 짜기, 초고 쓰기, 서로 검토하기, 수정하기. 다음은 수학 시간의 하브루타 적용을 살펴보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 과정을 공유한다. 각자 푸는 방법을 설명하고 막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해법을 비교하고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토론해봅니다. 다음은 영어 시간의 하브루타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생활 회화 연습을 예시로 들면 카페에서 주문하기, 길 묻고 답하기,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서로의 영어 발음 도와주기. 다음은 과학 시간의 하브루타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 설계하기. 실험을 시작할 때 식물이 자라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가설 세우기 빛이 있어야 잘 자랄 거야. 실험 방법 토의 빛을 차단한 것과 비교해보자. 결과 예측하기 일주일 후엔 어떻게 될까? 다음은 대학생과 어른들의 하브루타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에서의 하브루타 적용하기. 전공 공부에 적용하기. 어려운 전공서를 혼자 읽지 않고 스터디 그룹으로. 발표 준비를 함께하며 서로 피드백을 해줍니다. 논문 쓸 때는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검토해줍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철학과 학생들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내가 이해한 걸 설명해 줄게. 이건 이런 뜻 같아. 그럼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구나. 다음은 직장에서의 하브루타 적용하기입니다. 업무 스킬 향상을 목표로 예시를 들면 경험 많은 선배와 신입사원이 멘토와 멘티 관계 같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팀원들과 함께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함께 배우며 토론하고 문제 해결 워크숍에 적용합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의 원인 함께 분석합니다. 여러 해결책인 브레인스토밍하기, 브레인스토밍이란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내는 일로 기획회의 등에서 행하여집니다. 그리고 각 방법의 장단점 토론하기. 마지막으로는 최선의 방법 선택하기. 다음은 일상생활에서의 하브루타 적용하기. 가족 하브루타. 가족 하브루타는 저녁 식사 시간에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주말에 함께 책 읽고 감상을 이야기합니다. 뉴스 보며 사회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합니다. 독서 모임. 독서 모임은 같은 책을 읽고 매주 만나서 토론합니다. 각자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나누고 책의 내용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을 나눕니다. 시민교육. 시민교육은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을 합니다. 환경보호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 비교 분석도 해봅니다. 이제는 하브루타의 놀라운 효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생각하는 연습으로 창의성을 향상시킵니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능력인 논리적 사고가 발달합니다. 설명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더 오래 기억화되는 기억력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인성 발달에 좋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배려심이 발달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소통 능력이 발달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협력 정신이 발달합니다. 학습 효과에 끼치는 하브루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블룸의 연구에 따르면 혼자 공부하면 50%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주면 90%를 기억합니다. 학습 효과가 매우 큰데 이것이 바로 하브루타의 힘이에요. 우리도 시작해볼까요? 가정에서는 가족 식사 시간에 오늘 배운 것 중 가장 재미있었던 건? 질문하기. 함께 뉴스 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토론하기. 학교에서는 짝꿍과 교과서 내용 서로 설명해주기. 모르는 문제 있을 때 친구와 함께 고민하기. 친구들과 할 때는 독서 모임 만들어 함께 책 읽기. 관심 있는 주제로 토론 클럽 만들기. 정리하겠습니다. 하브루타는 나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특별한 공부법이에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배우려는 마음이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브루타를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